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용초사 제44기 2차네요. 2차 워크샵 1차이고 그 다음에 2차 워크샵이 1월 5일입니다. 오늘 이제 전부 다 선생님 5분이 다 개원을 앞두고 있는 분 같습니다. 의사 인생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첫째는 과를 선택하는 거. 무슨 과를 하냐, 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요즘은 이제 워낙 의사의 진로가 다양하가 교수로 가시는 분, 또, 봉지계로 가시는 분, 또 개원하시는 분, 또 뭐 다른 이 제약회사나 언론사나 뭐 이런 데로 가시는 분, 또 뭐 의사 면허증 따고도 뭐 전혀 다른 일을 하시면 굉장히 옛날보다는 다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72년 가대학 나오고 88년 개업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54년생이니까 이제 60 몇이 됐습니까? 66이 됐죠. 66이 됐는데 이래 내 인생이라든지 내 후배들의 이제 동기들 해서 선배들을 보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은 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나도 이제 꼰대가 됐기 때문에 전혀 내 말이 뭐 맞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틀릴 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자신의 생각이죠. 이건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의사가 앞으로 점점 힘들 거죠. 전혀 아니에요. 의사는 더 좋아지는 시대에 접어듭니다. 정말이에요. 의사는 더 좋아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료를 하는 직업이 유니버설한 직업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의과대학책이고 미국 의과대학책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다 똑같아요. 전 세계는 의과대학책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하는 학문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만국 공통인 학문을 하고 있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에 판사나 변호사, 미국 가면 판사 변호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게 왜냐면 법조 체계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능한 변호사가 미국에 가면 야, 당신 변호사 맞나? 이렇게 말을 못하는 변호사 처음 봤다. 왜냐면 미국에는 변호사가 이제 그 배심원 제도이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는 인물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그 배심원들 홀딱 속여 먹을 수가 있죠. 뭐 오제이 심슨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은 잘생겨야 돼요. 그러고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잘해가 어쨌든 그 무식한 배심원들을 홀딱 속여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변호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죠? 일단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서울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고법의 부장판사 이런 거 정관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뭐하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커넥션이 좋아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 말 못하는 변호사 천재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변호사가 미국 가면 이렇게 참 말 못하는 변호사 있냐 하고 미국 변호사 우리나라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저렇게 싸가지 없는 한국은 변호사들 일단 판사 변호사한테 잘 모여야 되죠. 인맥 관리를 잘해야죠. 그게 이제 특징이죠. 그게 생태가 틀리는데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부는 똑같고 한국의 실력이 있으면 미국에도 실력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실력이 너무 좋아졌죠. 그 세계 탑이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그런 얘기인데 영상의학 의사인데 스웨덴인가 그게 뭐 연수 겸으로 갔더니 자기가 제일 많이 알아가지고 왜 우리나라 왔는지 당신이 좀 가르쳐 달라 걔가 시컷 가르쳐 주고 왔대. 공부할 게 없어요. 한국의 의료는 세계 탑이에요. 단 떨어지는 분이 기초과학, 랩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지 실제로 환자 보는 거는 세계 탑이죠.
뭐 오죽하면 성형외과 같은 데는 우리나라 세계 최고로서 우리나라 성형외과들이 그 미국 성형외과 수술 현장 보면 야 이게 성형외과에서 이래 해가 밥 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는 세계 탑입니다. 단 우리나라가 좀 폐쇄적이고 언어가 조금 안 돼 그렇지. 지금 젊은 학생들은 영어 정말 잘해요. 전혀 언어에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국제가 의료가 개방이 되거든요. 개방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게 되고 걸어가시는 전혀 걱정 없어요. 지금 우리 의사들 어려운 것이 한국의 이제 의료제도가 사회주의잖아요. 의료 수가를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내 생각에는 5년 이상 못 결국은 의료가 민영화체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 해결하고 이래가 더 망하는 걸 제초겠죠. 결국은 민영화로 가게 되고 우리가 의료가 정부가 규제하는 거고 보험회사가 재벌이 규제하는 거 어느 게 더냐 아니면 우리는 재벌의 규제는 훨씬 낫습니다. 전부 다 믿지 않죠. 자,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차이점은 공산주의에서는 잘못하는 놈을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지 않나요? 공무원이 자기가 내가 재경원이나 뭐 그 상공 뭡니까 무역 그쪽 해가지고 자 돈을 엄청 많이 벌였다. 막 국가에 몇 조를 이익을 했다 하면 정부가 그 공무원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죠? 승진밖에 없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삼성에서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가 돈을 엄청 많이 벌다면 이재용 회장이 내한테 가만히 놔두겠어요? 돈을 주지 않네. 그렇게 자본주의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돈으로 포상하고 공산주의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그냥 보직이고 못하면 자본주의는 잘라보고 공산주의는 완전히 쳐버려요. 그렇게 자본주의가 더 좋은 거죠. 어느 나라도 자본주의가 의사가 잘 살지 공산주의에서 의사가 잘 살지 못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는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는 노동당 당간부 위에 자동차 운전사거든요. 운전사는 차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트럭 다니면서 그 장사도 하고 장마다에 가서 물건도 얻고 팔고 이래가 돈을 벌지 않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사회가 사자 직업이라 했더니 운전사가 아니고 의사들이 소련 북한에 못 삽니다. 어서 못 삽니다.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로 갈수록 그렇게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했지 않나요? 공산주의 버렸지 않나요? 끝까지 안 버리면 뭔 줄 아십니까? 의료래. 의료는 공산주의 시스템에 묶어놨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련의 유능한 의사 다 도망쳐버렸어요. 다 도망쳐버렸어요. 왜 소련이 있습니까? 다 동구권이나 다 미국으로 다 가버렸죠. 남아있는 거는 결국은 무능한 의사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과대하게 안 가니까 소련의 여사들 비용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소련이 평균 수명이 엄청 떨어져 버렸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기에 앞으로 의사는 절대 좋다는 거죠. 절대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더 좋은 거는 나는 지금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옛날에는 우리 이제 의사의 세계는 이래 단순했죠. 그리고 어느 과대학을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좀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의사는 좋은 점이 나는 변호사보다 좋은 점이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자, 의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누구죠? 환자잖아요. 내가 저쪽에 지방에 진짜 부진대학에 막 공부도 못하고 나왔어요. 났는데 서울에 강남에 뭐
병원 차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례가 아주 내가 인물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이쁜 간호사가 있고 친절하게 환자가 보지 않나요? 환자가 잘하고 의사를 의사도 젠틀하고 정말 호감이고 열심히 하면 환자도 오지 않나요? 그렇죠? 환자는 그렇게 오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영남대학교 로스쿨에 나와가지고 서울의 서초동에 기업을 했어요. 기업을 하면 의뢰인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변호사의 평가는 의뢰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판검사가 평가하지. 자, 내가 서울의 강남에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에 나와가 서울의 강남에 이제 기업을 서초동 기업이었어요. 제일 기업하기 어려운 서초동에 가래요. 기업에가 서초구 의사회 회장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 회장님 제가 여기에서 기업했는데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인사하면 서초 회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별로 반갑진 않았지만 그래 잘해봅시다 하고 가지. 만약에 내가 지방의 영남대학이나 뭐 후진대학에 영남대학은 후지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후진대학으로 그걸 나가 서초동에 기업해가 서초구 저 변호사 회장님이나 찾아가면 뭐라 하겠어요? 어디서 왔는 개백다운 같은 녀석이. 의사는 결국은 평가가 한자고 이제 변호사의 평가는 판검사가 해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좋은 점이죠. 결국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게 의사죠. 우리 의과대학 나와가 뭐 내가 지방에 형편없는 의과대학 나와가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하겠다 하면 거의 임파서블 하죠. 그러나 내가 돈 많이 벌어가 서울에 강동구 의사회 회장 했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의사는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의사가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모든 직종 중에서 차별이 가장 없는 직종이고 능력에 따라서 대접받는 직종입니다. 동의하시죠? 의사는 능력에 따라 대접받습니다. 학교가 뭐 후지다 뭐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하고 있으니까 자기 능력을 유튜브라든지 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얼마든지 공짜로 선전할 수가 있고 자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객관적 평가를 못 받으면 억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는 좋은 겁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 단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어요. 부익부 빈익비가 너무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 사는 의사와 엄청 못 사는 의사가 지금 우리나라 의사는 아주 균질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쫙 벌어져가 정말 잘 사는 의사와 좀 미안하지만 일반 뭐 회사원하고 비슷한 의사 그렇게 갈라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뭐 경쟁에 의한 결과니까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에 의한 거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 이야기인데 오늘 들어와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업 이야기를 모두 하시는데 참 의사의 길은 이제 가를 선택하면 50% 인생이 정해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50%죠. 뭐 우리가 내과를 선택하셨는데 내과는 결국 아무리 잘 버려도 어퍼리미트가 있고 어퍼리미트가 있죠. 성형외과에서 잘 버리면 뭐 어퍼리미트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한계치가 딱 정해져 있죠. 그 대신에 우리 참 내과가 좋은 점은 나는 가만히 생각해 늙어가면서 환자도 같이 늙어. 그게 좋은 점이에요. 이제 물론 요즘은 젊은 의사가 인기는 많지만 환자들 보면 이제 점점 옛날에 저도 환자 많았기 때문에 정말 환자 많은데 차차차 저래저런데 끝까지 내한테 이제 오는 환자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원장님 뭐 병원에 왔는데 30년이 됐습니다. 가고 20년이 됐습니다. 지켜보는데 계속 와요. 양만 와요. 그래 내과 의사 좋은 점은 환자들이 쉽게 바꾸지를 안 하거든요. 그런 점이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내같이 나이 든 사람은 그냥 계속 와주니 고마운데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이 또 안 오니까 그게 또 아주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점이 일장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최고 좋은 게 중요한 게 기업지 선정입니다. 기업지를 어디서 선정하느냐가 결국은 정해지는 운명을 결정하는데 기업지를 이제 선정할 때 아주 1급지에 하느냐 3급지에 하느냐가 문제가 되죠. 1급지에 하시는 분은 자기 능력이 비상한 분들은 1급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유명해지죠. 변두리 하면 아무리 실력 있어도 유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특별한 내과에도 특별하고 특히 루마내과는 중요합니다. 상급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루마내과 계시죠. 루마내과는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스타가 되면 계속 환자가 옵니다. 그래서 루마내과나 이런 거는 1급지 해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내과는 조금 이제 검진을 하고 크게 하려면 1급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급지나 3급지. 그러면 1급지에 하면 좋은 점은 첫째 장점은 간시간에 유명해질 수 있고 돈을 집중적으로 많이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개인 생각이죠. 단점은 뭐냐면 1급지 기업회원분들이 보니까 자기 병원이나 자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백달 없더니 물론 워낙 자기가 세드는 데가 뭐 100억 건물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평수를 넓혀가지고 살지 세를 얻어가 있지 여러 사람이 있지 자기 부동산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운명이죠. 상급지에 개업한 분들을 보면 대체로 보면 이제 처음에 개업할 때는 좀 뭐랄까 할까 좀 남보기에 좀 한고 좀 한데 촌스럽고 뭐 그런데 나중에 한 5년쯤 지나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또 그 위치가 점점 개발이 되고 좋아지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는 또 하는 운명이 뭐냐면 멀리 못 갑니다. 멀리 못 갑니다. 뛰어봐야 벼룩이죠. 내가 그럼 저쪽에 마포는 너무 비싼 지역이고 저 서울에 뭐 금천구에 기업을 했으면 기업이 잘 되면 누가 많이 제일 아느냐면 부동산 업자들이 잘 압니다. 복덕방이나 공인중개사 아저씨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원장님 참 병원도 잘 되시는데 요번 주에 나대지가 좋은데 있는데 땅을 사시죠. 또는 건물이 여기에 뭐 단층 건물이 있는데 이걸 하나 사시든지 카센터가 있는데 이걸 뭐 사시죠. 그런 거는 돈 없어요. 그럼 원장님 은행에 돈 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신용카드 충분히 빌리는데 왜 그러십니까? 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괜찮아지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분 중에서도 우리 선배도 있는데 대구도 이제 도시가 인구가 줄고 점점 지방도시 다 문제점 뭐냐면 중심가가 센트럴 네크로시스가 생기거든요. 그러고 이제 신도시가 이거 주변에 이제 새로운 신시가지가 개발되거든요. 우리 선배들 중에서 그 당시에 대구에 이제 중구라든지 그 당시에 대구에 남구가 좋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내가 개업할 당시에 내보다 몇 년 선배인데 기업이 잘 돼가 대구 남구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가 참 부러워했거든. 뭐 선배님 그래도 능력이 있어가 몇 년 만에 건물도 짓다 하고 부러워하고 전부 다 부러웠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 30년, 20년 전에 그 동네가 완전히 쇠락해가지고 그 건물은 잘 지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새도 안 나가고 그 지금 가보면 불량지대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결국은 의사가 자기가 건물을 짓는데 발전 안 하고 쇠퇴하는 지역에 가면 자기 건물도 쇠퇴하고 자기 재산 가치도 다 쇠퇴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건물 짓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이 쇠퇴하는 지역은 가보면요, 뭐 고물상이 들어온다든지 재활용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들어오면 그냥 막장이 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참 후진 지역인데 점점 동네가 여자들 파는 물건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 동네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 동네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예. 자, 그게 여기에 계시면 다 서울이고 또 선생님은 또 부산이니까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서울 부산은 대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보다 후배인데 아주 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그 공부도 자주 잘했고 엑셀런트 했어요. 그래서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그 당시에는 군의관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3년차는 전부 다 공보위로 종병으로 보냈어요. 4년차면 군대 가고 그 나는 군대 가고 국방부에서 데리고 가고 내 밑에 사람들 전부 다 무의천이 아니고 뭐 포항, 안동 뭐 이런 서울로 말하자면 뭐 어정부, 뭐 수원, 강명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경북 북부의 중소도시에 갔는데 3년을 근무했는데 워낙 성실하고 잘하니까 인기가 막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대구로 올라가니까 그 환자들이 아이고 원장님 왜 대구로 가실라 합니까? 여기에서 개업하시죠. 그래 이제 간곡한 부탁에 해서 거기에 개업을 했어요. 중심가에 개업을 했더니 역시 뭐 환자가 물밀듯이 와가지고 그 중심가에 어서 엄청 돈을 버리가 중심가에 빌딩을 사가지고 했어요. 잘 됐죠. 문제는 지방 소도시에 개업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내지 6학년 되면 그렇죠. 나랑 싫어요. 서울로 가게 되거든요. 서울로 가게 돼요. 애들이 야 우리 애를 잘 가르쳐서 이 촌동네에서 어떻게 하느냐. 대구도 그렇습니다. 대구도 어떤 아줌마들 애가 공부 좀 잘하고 가면 조금 이제 여자들 본 중에서 의사 사모님은 대체로 좀 그게 눈이 높잖아요. 교육열이 엄청 강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가 서울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의 ATM 기계가 되죠. 당연하죠. ATM 기계가 되는 겁니다. 지방 소도에서 혼자서 밥 먹고 아주머니처럼 밥 먹고 부인은 저 서초동이나 강남의 대치동이나 아니면 잠실이나 뭐 이런 데 좋은 동네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러면 중고등학교 마치면 끝나는 줄 압니까? 그 다음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기업회가 엄청 돈을 잘 벌었는데 지금 내 나이 어때요? 60 넘어 보니까 이제 막 기업도 싫고 그런데 정리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애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는 돈 보내주는 건 당연하고 그거 전혀 애정이나 전혀 없어요. 부인도 그렇어요. 그래서 애들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궁합니다. 마누라는 당신이 내한테 해준 거 뭐 있냐 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재산도 얼마 안 돼요. 그거 집값 옛날에 비싼 그 빌딩 팔으면 아무도 가가지고 다니. 내 친구도 하나 반대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외과 의사인데 이제 서울에서 경대 나가 서울에 뭐 이제
어디 병원에서 일반인 값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중소병원에서 한 2년 근무하니까 재미도 없어가지고 개업을 하게 됐어요. 개업했는 게 이제 신천, 세내, 잠실에 가서 상가에서 개업을 했는데 개업을 뭐 개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럼 내 만나면 개업 진짜 안 되고 말라고 개업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투덜투덜 불만투성이.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치다 저 자기 상가 그 주인이 뭐 망해버려가지고 자기한테 이 건물 당신이 이어서 또 난 돈도 없는데 그래서 억지로 울면 계좌 묻기로 그 건물을 인수했는데 그 건물 값이 자기가 갈 때는 인수하기 몇 푼 안 된대. 점점 지금은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집을 전세로 살았는데 됩니까 그 올림픽 선수장 근처에요. 사는데 아파트 사는데 또 주인이 어떻게 또 망해가지고 이 우리 집 인수하라 그래. 나 돈 없는데 또 인수했는 거예요. 그게 상가하고 집하고 근데 지금은 재산이 엄청 올라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린 것도 없는데 어쨌든 상가하고 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 후배는 내 후배는 개업을 열심히 해가 돈도 많이 버렸는데 지금 계산해보면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살면 가장 큰 문제는 자식 교육 문제죠. 근데 부모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제 애들이 커가 서울로 이제 직장을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살 수 없어. 그게 최고 문제.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화가 급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지방에서 돈이 아무리 있어도 서울로 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거든요. 불가능에 가까워졌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사 부인들이 제일 문제는 여기서 특히지만 자식 교육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우리 산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 보면 사업하는 사람 부인들은 자식 교육에 그만큼 열성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다 좋죠. 근데 막 공부 못하면 자 공부 뭐 자기를 돈 잘 버리면 마인드가 좀 플렉시블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에 진짜 여성분들은 필사적이거든. 대체로 그래. 90% 그렇고 10%는 안 그렇지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나도 우리 집 사람하고 내하고 이제 이래 보면 생각이 좀 틀리거든. 나는 초등학교 때는 조금 못했고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를 좀 잘했고 고등학교 좀 더 잘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향됐어요.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중학교 때는 뺑뺑이가 그걸 억울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성적이 어쩌면 경북여중을 가는데 이 뺑뺑이 때문에 내가 경북여중을 못 갔다. 고등학교 경북여고 공부 잘했거든요. 물론 탑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학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약대를 가르쳐가 숙명여대 대학교 나왔거든요. 한편은 되게 좋은 거죠. 경북여고의 숙명여대.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이 녹화해가 보면 안 되는데 하면 된다 신조거든요. 나는 해도 안 된다. 나는 생각이 공부는 자질이 중요하다. 90%가 자질이고 10%가 노력이다. 우리 사람은 노력하면 다 된다. 그래서 애들 키울 때 많이 정충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영상 애들은 공부를 뭐 아주 썩자 그대로 괜찮게 하는데 아주 탑이 못 되거든요. 답이 못 되거든요. 그리 늘 사람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 우리 자식들이 딸 셋이가 석하이 대학에 다 갈 줄 그게 뭔가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그때 때문에 그렇지 않나. 내가 봐라. 대구에 대구고등 나오고 경북에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나. 탑이 아니고 이류 아이가. 당신의 인류가 나는 이류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열성 유전자가 많이 들어간대. 근데 애들은 인물은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손자는 서울대에 데려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유전자는 원래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한 대 걸쳐가 가는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둘째 딸이 이제 간호대 나왔거든요. 나가 국립의료원 NMC에 간호사 하다가 국민학교 동창하고 이러는데 국민학교 동창에 이제 경북대 수의대 나와가지고 수의사대가 둘이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여서 결혼해가지고 서울에 신랑은 이제 사연이 이제 잠실에 수의병원에 그게 봉직이라고 하는데 둘이 뭐 신남도에 잘 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썼고 학교 다닐 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내 의과대학 때 상위 20% 중에 기업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체로 상위 30등 이상 그 60등 사이가 다 기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느끼지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기업을 못하고 공부를 하게 될 때 요령을 피우고 좀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애들이 기업을 성공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을 버는 것은 남의 돈을 내 포켓으로 옮기는 거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기분 좋게 옮기는 거지 않나요? 저 사람의 돈을 내 손으로 포켓에 옮기는데 그것도 강제로 옮기면 도둑놈이고 강도고 기분 좋게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뭐를 아는지를 잘 파악하는 그런 머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체로 선생 말 잘 듣고 부모 말 잘 듣고 그런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공부 중간치기 하는 애들은 대부분 동기들을 보면 머리가 어떤 머리가 발전되느냐면 공부 머리보다 선생님이 말하면 나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지금 뭐를 원하는가 선생님이 뭐를 시키면 이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좀 편하게 하는가 이런 잡머리를 계속 돌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기업에가 아주 유용하죠. 환자가 또 오면 이 환자가 뭐를 원하는가, 이 환자가 검사를 어느 정도 원하는가, 이 환자가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을까, 이 환자를 계속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 아주 본능적으로 발달이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기업을 잘하는 거죠. 기업을 잘하는데 실력이 뭐 그리 필요 별로 없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있으면 아주 실력이 필요하지만 기업에 나가서는 아주 높은 학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환자 볼 때 아주 어려운 진단을 찾아낸다고 해서 환자가 별로 고마워하지 않죠. 환자가 왔는데 그냥 뭐 소화기 내과인데 왔는데 참 뭐 그냥 배 아파 왔다 한다. 당신 병은 아주 드문 무슨 병인데 그 환자는 뭐 예 그렇지 생명의 연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의사들은 환자한테 내가 참 어렵고 참 찾기 어려운 병을 찾아야 돼서 아주 우리는 의사는 내과의사는 특히 그게 숱한 자부심을 느끼는데 환자는 별로 그게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관상이 중요하거든요. 기업을 하는데 관상이 중요합니다. 여기 5분의 관상을 보니까 아주 기업에 성공하실 분들이래. 기업하시면 분명히 돈을 많이 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을 잘 벌어야 돼. 돈을 버리지 말은 기업에서 가치가 없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잘 벌어야 된다. 돈도
앞으로 다 잘 벌어 제가 부유하게 될. 그래서 돈 버는 무기가 오늘 선생님 배우는 초음파죠. 초음파는 돈 버는 무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